네, 오늘 오후 5시에요. 성주 투쟁위원회가 제3의 부지를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상황이 뒤바뀐 것 같죠? 이게 일부에서는 또 골프장 아니다. 네. 제3부지 아니고 아예 짓지 말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죠? 네, 강경한 주장이랑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자, 황일도 의원, 예.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좀 전인데, 성주투쟁위원회, 지금까지 전면 철회, 한반대 사드 안 된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제3의 장소를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죠? 예, 전해진 소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네. 투쟁위원회에 지금 33명의 간부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제3 후보지를 국방부에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안에 네. 대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찬성이 23표가 나왔고 반대가 1표가 나왔고 기권이 9표가 나왔다. 그 숫자로만 보면은 제3 후보지를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투쟁위원회가 가결을 한 셈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내부에도 아마 강경파가 있고 옹문파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드 배치 자체가 안 된다. 네. 뭐 성주고 뭐 김천이고 어디고 서울이고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강경파고요. 네. 온건파는 일단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 달라가 이제 온건파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5시 기자회견도 강경파의 반발로 못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 최초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 후보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을 다시 또 이제 국방부로 이제 성주 투쟁에서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3의 지역 얘기, 국방부는 사실 성산포대로 확정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계속된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군 내에서 제3의 후보지 그렇다면 논의해보자 하고 떠들썩해서 국방부 장관이 가가지고 지역에서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지역인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주투쟁위원회가 다시 국방부한테 너네가 제3의 후보지를 딱 찍어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럼 검토를 하겠다. 사실 여기에서는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 장소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롯데 골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라고 특정은 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정훈 의원님, 사드 문제 계속 지금까지 취재를 하고 보셨을 텐데요. 이거 무슨 뭐 공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 정도면은 상당히 접근한 거 아닙니까? 가령 어느 한 지역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쪽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얼마나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서로 이제 뭐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는 거고 저 정도 합의만 돼도 굉장한 거고요. 네. 자, 사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게 있는데 지금 저쪽에 통진당 사람 출신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아는 하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이 사드 문제를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내년 말까지 하겠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다급하면 그냥 갖고 와서 저건 신속 배치 개념이니까 일주일은 배치할 수 있는 건데 한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여러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시간이 지나면서 찬성하는지 쭉 보이면서 커밍아웃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인지 쭉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점점 소수파가 될 것이고 네. 아마 합리적인 처음엔 좀 결국 국방의 의미도 내가 국가를 지켜야 되잖아. 국가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런 어떤 모순된 걸 하듯이 아마 성주도 그걸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누가 반대하는지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성주 주민들도 저 사람이 문제구나 알게 될 겁니다. 네. 자, 백성호 변호사님 네. 좀 전에 이제 성주 지역의 강경파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롯데골프장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7km 떨어져 있는 네. 김천 주민들이 뭐 난리가 났다죠. 어젠 처음으로 촛불 집회까지 했다는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참 문제는 지금 네. 성산포대에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3 후보지가 이제 성주 롯데 스카이 골프장인데요. 문제는 저기 골프장에서 김천 혁신도시까지 한 7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김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김천 민주시민단체 협의회에서 네. 어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김천시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 김천 민주시민단체 협의회 구성을 보면
화물연대나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정교조, 김천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성주에서 또 계속 이제 촛불 집회나 반대가 이어지다가 만약에 또 제3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김천에서 또 반대를 앞으로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황성준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위치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요. 자, 처음에 성산포대까지 읍에서 1.5k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스카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 7km거든요, 김천까지. 자,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미 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7km입니다. 이거 김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산포대를 정한 이유는요, 꼭 성산포대나 그 근처 그 자리에만 된다는 건 아닌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포대는 사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미 우리가 이제 포대를 사용한 거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왜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사실은 성주 국민들도 물러나갈 한테도 뭔가 양보한다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마침 저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위치도 좀 적합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골프장 수용 문제가 나오는데 저기 사유지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또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네. 만약에 롯데 측만 만약에 적당한 가격을 받고 정부한테 판다면은 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전자판 논란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논란이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 시민들이 저 7km 떨어진 걸 갖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전자파 갖고 논란을 빚는다는 것은 정말 조금 비과학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제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사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 국익의 우선순위와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사드 김종인 대표의 마지막 충고, 바로 더민주의 당권 주자들을 향해서 사드 배치에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현명한 판단을 하라, 굉장히 묵직한 충고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